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10월의 마지막 주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과연 모두가 기대했던 억토버 상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미국의 경제 체력, 인플레이션의 방향성 등을 모두 체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도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도 공개가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11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8% 넘는 확률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은 연일 악화일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짜 5차 중동 전쟁 양상으로 번지고 그렇게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또 한 번 자극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는 탄탄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지만 재정 적자 상황이 이게 또 장난이 아닙니다. 2023년 회계년도 재정 적자가 1조 7천억 달러를 기록한 상황, 팬데믹을 비롯한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 금리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주요 큰손들의 매도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부채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는 미국의 본질적인 경제 체력이 얼마나 엉망인지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억토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3만 달러 문을 두드리더니 이제 3만 달러 지지 테스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몇몇 주요 알트코인들의 반등세도 포착되고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강세장을 향하게 되는 건 아닐까 기대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더 리테스트를 벌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꽤나 조심스러운 구간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소송 이슈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부지불식간에 리플과 SEC가 합의를 이루게 될지도 모른다. 그동안 이게 막연한 기대감이었다라면 이제는 SEC가 임원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까지 하면서 이미 방향성이 나온 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볼 여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플의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유럽이 세계 최초로 내놓은 가상자산 기본 법안 미카 법안 규제 준수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런 멘트를 제시해줬습니다. 결국 리플은 소송이고 나발이고 제 갈 길 열심히 가면서 주류 진영 안으로 빠른 속도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에 신규 사전 판매 프로젝트 비트코인 마인트릭스 광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나름 새로운 채굴 시스템의 컨셉을 제시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기존의 클라우드 채굴 시스템에다가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 강화 이 부분을 접목시켜서 개인들의 채굴 시장 진입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 유틸리티적인 특징에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도 보이는데 사전 판매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판매 프로젝트는 큰 수익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큰 손실도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리서치 이후에 매수 판단을 내리시더라도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벼락 부자를 꿈꾸다가 자칫 벼락 거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용돈 수준의 소액으로 재미삼아서 트렌드를 익히는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미국 경제의 실제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탄탄한 경제 상황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속을 좀 더 까보면 지금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전쟁 리스크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래저래 말이 아닌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잇따라 발표가 됩니다. 먼저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가 10월 26일 밤에 발표가 됩니다. 2분기 확정치가 2.1%였는데 3분기 속보 예상치가 4.1%, 시장의 2배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만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상당한 순항을 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의 예상 수준으로만 나와주면 탄탄한 미국 경제 상황으로 인식이 되면서 증시를 이끌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미국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데이터로 알려진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전월 대비로 0.5%, 8월에 0.4%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년 대비로는 8월에 3.5%보다 살짝 빠진 3.4%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월 FOMC를 코앞에 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보면 연준의 단기적인 정책 방향성이
거의 확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8%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2%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 템포 쉬어갈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지난주 테슬라의 경우에는 어닝 쇼크를 보여주면서 한 주 동안 15% 수준의 폭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번 주에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이 잇따라 발표가 됩니다. 올해 뉴욕 증시의 강세를 이끈 1등 공신, 매그니피센트 7에 포함된 종목들이어서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인 임팩트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겉으로 바라보기에 미국 경제 체력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고도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차 싶은 상황들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재정적자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2023년 회계년도에서 재정적자는 1조 7천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건 1년 전 1조 3,80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도 크게 는 숫자입니다. 팬데믹 등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의 빚잔치 상황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게 이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버렸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가 증가하면서 이걸 메꾸기 위해 국채 발행량을 늘리고 이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또 올라가고 그렇게 정부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이렇다 보니까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 보유량 2위 국가인 중국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국채 채권 큰손들이 하나둘 던지고 있는 상황, 특히 안 그래도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5%를 넘겨버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길게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슬슬 생각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미국 증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3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3만 1000달러 위로 잘 자리를 잡아주면 좋은데 그렇게 반감기 이슈와 현물 ETF 이슈를 온전하게 소화를 해주면 참 좋은데 언제나 그렇듯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5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52% 위에서 자리를 하면서 2021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지금 수준에서의 조정은 황소들이 또 다른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익을 내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건 가격을 31,000달러에서 32,400달러 사이 오버헤드 저항 위로 급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가격이 31,000달러에서 하락하면 비트코인은 다시 20일 지수이동 평균 28,16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에 강세 전망은 무효화되고 한동안 비트코인은 31,000달러에서 24,800달러 박스권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 강세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현물 ETF와 반감기 이슈로 인한 상승 여력은 분명히 존재한다. 원자재와 암호화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가장 주목받는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나름 전폭적인 타임테이블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몇 달 안에 재축적에 대한 돌파를 이뤄낼 것이고 그렇게 반감기 전에 48,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랠리, 이후에 조정과 통합을 거치다가 2024년 말쯤 새로운 신고가 달성, 그리고 2025년 포물선형 랠리 진행, 이렇게 아주 전폭적이면서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단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새로운 신고가는 8만 달러 부근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린 알덴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어떤 경로를 밟게 될지는 모르지만 2년 이상은 확실히 상승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과거에는 일어날 수 없었던 전례 없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기존 금융이 어려움을
초래하게 됐는데 이런 추세는 10년 동안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과 GBTC를 통해 소액의 비트코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만 증권 자산보다는 현물을 보유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최대 화두, 단연 소송 합의와 관련된 기대감 급증을 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합의와 관련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인물은 미국의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인데 이 양반은 리플은 SEC와 소송 합의 금액을 논의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SEC가 리플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취하한 것은 소송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는 의미였거나 법원이 SEC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최종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의 경우에는 프레드 리스폴리의 분석에 동의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리플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힘먼 스피치 공개 이후에 SEC는 협상력을 잃었고 리플은 합의에서 자신들의 조건을 100%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리플이 원하는 조건은 약식재판 판결에 근거한 내용들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초기 기관 판매 XRP 물량 7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벌금을 때리려는 SEC의 의도에 동의를 해주고 대신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증권이 아니다, 투자 계약이 아니다 이런 걸 합의서에 명시할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리플은 소송 리스크 개나 져버리고 자신들의 비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고 XRP 홀더들은 소송 리스크로 억눌렸던 시세 분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연내 합의와 관련한 이야기들도 나오곤 있는데 일단 SEC가 미팅 일정을 알려달라고 언급한 날짜가 11월 9일이기 때문에 이후 실제 일정이 어떻게 세팅되는지를 보면 합의와 관련한 분위기 또 타임테이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플은 이미 소송 이후 상황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주주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시니어 매니저 채용 공고를 내면서 IPO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아주 재미있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제시한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 미카 법안에 대해서 리플랩스가 규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규제 준수받고 이미 영국이랑은 사이가 또 좋고 여기에 싱가포르, 두바이, 브라질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리플랩스는 앞서 언급한 모든 국가들에서 규제 명확성을 갖췄거나 또 갖추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미국 SEC는 연일 모질이 취급을 받고 있는데 리플이라는 작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역시 시대 변화의 한 양상이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리플 소송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SEC는 일부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와 관련한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사실관계 파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새롭거나 놀라운 내용이 나오진 않을 것이고 법원은 내년에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다. 물론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양측은 언제든지 합의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건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그게 아니라면 SEC와 리플 모두 항소를 할 수가 있는데 통계적으로 항소심에서 SEC가 승소했던 것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SEC가 승소할 확률 14.2%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4.2%라는 숫자가 꽤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위해서 이걸 목표로 삼아서 항소심에 나선다라는 것도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